지금까지 저희가 수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돈을 운용해서 이제 파일을 키우는 방법, 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IRP 계좌에서 운영 가능한 상품은 변동성이 낮은 상품부터 변동성이 높은 상품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변동성이 낮은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금, 국공채, 채권부터 시작해서 주식 편입 비율이 40% 이내인 상품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동성이 높은 상품은 주식 편입 비율이 이제 40% 이상부터 ETF, 리츠 상품이 위험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70% 이내로만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연금 자산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TDF 상품이 있는데요. 타겟 데이트 펀드? 예, 맞습니다. 주식 편입 비율이 현재 이제 4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0% 투자가 가능한데요.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입 시점에 나의 은퇴 연도를 설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퇴 연도가 다가올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현재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자산 배분이 자동으로 되고 내가 신경 안 써도 자동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이점이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최근에는 TDF 상품에 대한 운영 성과를 비교해 보셔도 일반 펀드 대비해서 조금 더 신경을 덜 쓰기도 하지만 운영도 잘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 IRP를 또 보험사도 있고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고 증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각 금융회사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다 그러면 다르게 되어 있나요?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신규 상품들이 라인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업권별로 특성에 맞는 상품을 라인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려고 하는 이제 가입자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 유형을 가입할지 먼저 정하시고 해당 금융사에 좀 문의하신 다음에 거래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 증권사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IRP를 운영할 때 이제 펀드, 그다음에 ETF, 채권, 이제 금융상품 모두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ETF와 리츠는 실시간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 있잖아요. 예금이나 이제 GIC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라인업이 다른 거 이외에 또 다른 차이점도 있을까요? 각 금융회사별로 특징들이 다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도 상품이 다르지만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도 금융사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사를 기준으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에 따라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연금 개시를 하면 개시 받는 금액 그리고 기간을 지정해서 받다가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중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단도 가능하시고요. 금액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기간을 더 늘리시거나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RP의 특징이 퇴직금을 입금을 받고 연금을 수령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 단계지만 연금 개시 시점에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IRP 계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금융사별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입자의 니즈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에 본인의 이제 연금 어떻게 받을지를 좀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맞는 적합한 금융사를 선택해서 이동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연금을 이제 개시한 계좌에서 거기에 납입을 계속 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은 계좌에 대해서 연금을 개시하시면 실질적으로 추가 납입은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네, 안 되고요. 새로 이제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다시 IRP 계좌를 만드셔서 하나 더 새로. 네, 맞습니다.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납입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도 계속 상품을 운용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업권별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변경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재원으로 출금되는 금액 외에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투자가 가능하다. 현금이 하나도 없이 100%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연금 수령은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시 신청을 하실 때 네. 매도 순위를 정해놓고 연금 개시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상품을 펀드, ETF, 예금 이렇게 있는데 네. 나의 인출 순서를 정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금 수령하기 전에 이제 돈이 다 운용하고 있으면 네. 매도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먼저 출금할 거는 첫 번째는 보통은 현금성 자산, 두 번째는 예금, 네. 뭐 세 번째가 펀드, 네. 그다음 뭐 ETF 이런 식으로 정해질 거예요. ETF 같은 경우는 직접 매매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후순위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질적인 현금성 자산이 제일 먼저 인출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항상 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투자자로서 직접 IRP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혹시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최근에는 네. 금융사별로 처음 투자하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만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한 최근에 AI를 활용해서 가입자의 현재 시점, 본인의 뭐 투자 성향이라던가 투자 기간이라는 부분을 입력을 하면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RP를 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디폴트 옵션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도가 생겼군요. 네, 네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퇴직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2022년도에 도입된 디폴트 옵션 제도는 DC, 그러니까 확정 기여형 계좌나 IRP, 개인이 운영을 해야 되는 계좌에 대한 보완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이고자 이제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적용 대상자는 신규 가입자, 그리고 기존 가입자일 경우는 만기가 되는 자금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DC와 IRP를 운영 중인 해당 금융사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네. 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광고나 홍보성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법적 요건에 가입자가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금융사에서 지속적인 상품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상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증이 된 상품이다. 이제 소중한 퇴직금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좀 아쉽잖아요. 운용 그렇죠. 수익을 통해서 좀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제도가 또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랜 시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 퇴직연금 관련해가지고 궁금증, 뭐 고민 가지신 분 많은 분들 상대하셨을 텐데 그 분들한테 이것만은 꼭 전달하고 싶으신 그런 화두 뭐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 3가지 포인트 뭐 이런 것들.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을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네. 입금을 받는다 이고요. 두 번째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직 소득세를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까지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운용 중에 발생된 수익금에 대한 이자 소득도 연금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연금으로 수령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연금 인출에 대한 한도를 체크하시고 인출 한도만큼 인출하시면서 세금을 절세하시고
그다음에 가입일자를 확인해서 연금 수령 연차를 높이시길 추천드립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전용 통장이지만 과세 이연을 통해서 절세 최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라면 꼭 필수품으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IRP를 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받게 되는 이제 연금 이제 규모가 크게 이렇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여러분께서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퇴직 앞두고 정말 궁금한 돈 이야기 머니 레슨 오늘 첫 회 진행해 봤는데요. 미래에셋증권 진윤선 선임 매니저님 오늘 진짜 도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이 연금 관련 이야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